상담 이론과 실제 1장 상담 윤리 및 내담자의 특성 1. 키치너의 윤리적 상담을 위한 원칙 자율성 존중 타인의 권리를 해치지 않는 한 내담자의 자율적 선택과 행동을 최대한으로 존중해 주어야 한다. 2. 선의 상담자는 내담자의 정신건강이나 복지에 최선을 다해서 그들이 긍정적 방향으로 성장할 수 있게끔 도와야 한다. 무해성, 비유해성 상담자는 상담 윤리 결정에 있어 다른 사람, 내담자에게 피해를 주지 않아야 한다. 정의, 공정성 상담자는 인종, 성별, 종교 등을 이유로 내담자를 차별하지 말아야 한다. 5. 충실성 상담자는 내담자와 맺은 약속을 잘 지키며 믿음과 신뢰를 주는 행동을 해야 한다. 2. 비밀보장 1. 상담자가 상담 장면에서 노출한 사적인 정보를 전문적 개인 목적 외에 타인에게 공개하지 않는 것. 2. 비밀보장 원칙의 예외적 경우. 기억, 자해, 자살 의도가 드러났을 때. 니은, 사회의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에 대한 의도가 명백할 때. 디귿, 전염병에 감염된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 리을, 법원의 명령이 있을 때. 미음, 아동학대나 방치에 관한 사실이 노출되었을 때. 비읍, 미성년자 대상과 학교 상담에서 보호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학교장 포함. 3. 사전 동의 1. 상담자가 상담에 대해 충분하고 적절하게 설명한 것에 근거하여 내담자가 상담에 참여하기로 동의하는 것. 2. 포함 내용에는 상담의 성격, 비밀보장과 비밀보장 이외의 상황, 상담을 거부하고 종결할 권리, 상담 참여에 따르는 잠재적 이익과 위험, 상담에 대한 대안, 필요시 연락 방법, 검사 결과, 진단 및 상담 기록에 대한 알 권리. 4. 라자누스의 다중양식 치료, 베이직 아이디, B. 행동, A. 정서, S. 감각, I. 심상, C. 인지, I. 대인관계, D. 약물, 신체 상태. 상담 기술에는 5번 반영 내담자의 말과 행동에서 표현된 기본적인 감정, 생각 및 태도를 상담자가 다른 말로 표현해 주는 것. 반영의 효과는 내담자가 자신이 이해받고 있다고 인식함으로써 상담자에 대한 신뢰감이 더욱 증진되므로 솔직한 자기개방을 촉진시킨다. 상담 기술의 6번 재진술 어떤 상황, 사건, 사람, 생각을 기술하는 내담자의 진술 중 내용 부분을 상담자가 다른 동일한 말로 바꾸어 기술하는 것. 재진술의 효과는 내담자의 말을 잘 듣고 있음을 내담자에게 전달해 줌으로써 신뢰관계를 형성에 도움을 주고 내담자로 하여금 자신이 한 말의 내용에 주의를 기울이게 하는 것. 상담 기술에서 7번 명료화는 내담자의 말에 내포되어 있는 의미를 내담자에게 명확하게 말해주거나 말해달라고 요청하는 것. 내담자가 했던 말 중에 불확실하거나 모호한 내용을 찾아 또는 어떤 문제의 밑바닥에 깔려있는 혼란스러운 감정과 갈등을 가려내어 분명히 해주는 것. 명료화의 효과는 내담자가 미처 충분히 자각하지 못한 의미나 관계를 분명히 한다. 상담 기술의 자기개방은 내담자가 상담 과정 중 표현하는 어떤 경험이나 생각 또는 감정과 관련되어 있는 상담자의 체험이나 개인적 정보를 내담자에게 공개하는 것. 자기개방의 효과는 내담자의 자기개방을 촉진시키며 적절히 사용하면 상담자가 내담자를 이해하고 있다는 감정을 증진시킬 수 있다. 상담 기술에서 직면은 내담자 자신도 깨닫지 못하는 불일치, 너무 민감하거나 과장된 것, 논리적 왜곡 등 내담자가 모르고 있거나 인정하기를 거부하는 생각과 느낌에 대해서 주목하도록 하는 것. 직면의 효과는
내담자의 말과 태도 속에 숨어있는 모순들을 드러내어 새로운 통찰과 바람직한 변화를 유도한다. 상담 기술의 10번 해석. 내담자의 통찰하도록 돕기 위해 상담자가 행동의 원인에 대해 설명 또는 연관성 여부를 잠정적인 가설의 형태로 기술하는 것. 해석의 목적은 첫째, 통찰을 촉진하기 위해서. 둘째, 내담자의 감정을 확인하고 경험하게 하기 위해서. 셋째, 자신의 행위에 대한 책임을 지게 하기 위해서. 상담 기술에서 11번 즉시성. 현재 내담자와 대화를 하며 상담자가 내적으로 경험하는 것을 활용하여 피드백해 주는 것. 즉시성의 효과는 내담자는 상담자에 대한 신뢰를 향상시킬 수 있고 치료관계에서 발생하는 대인관계적 갈등을 해결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받을 수 있다. 상담 기술의 12번 나 전달법. 다른 사람의 감정을 상하지 않게 하면서 자신의 욕구를 표현하여 상대방 스스로 행동을 수정할 수 있도록 하는 것. 나 전달법의 3요소는 행동, 감정, 영향. 제3장 정신분석 상담 13. 전이. 내담자가 과거의 중요한 인물들에게 느꼈던 감정이나 생각을 상담자에게 투사하는 것. 이것은 전이. 14번 역전이. 상담자가 내담자에게 억압된 무의식적 갈등이나 동기를 행동으로 표출하는 것. 이것이 역전이. 15번 방어기제. 정신분석 상담의 방어기제는 인간이 경험하는 다양한 불안이나 죄책감에 자아를 보호하려는 심리적 기제, 이것이 방어기제고, 방어기제에서 1번 투사는 자신의 심리적 속성이 마치 타인에게 있는 것처럼 생각하고 행동하는 것, 즉 자신이 스스로 받아들일 수 없는 충동이나 태도 등을 무의식적으로 타인이나 환경으로 탓으로 돌리는 것. 방어기제의 억제는 의식적으로 생각과 느낌을 억눌러 버리는 것. 방어기제에서 취소는 이미 받아들일 수 없는 행동을 한 사람이 곧이어 그 행동을 무효화하려고 시도하는 것. 방어기제의 억압은 사회적, 윤리적으로 용납될 수 없다고 생각하는 욕구나 충동, 그리고 사고 등을 아예 무의식 속으로 억누르는 것. 방어기제의 평가절하는 과장되게 부정적인 것들을 자신이나 타인의 탓으로 돌리는 것. 방어기제 중에 반동 형성은 자신의 실제 감정과 상반되게 행동하는 것. 방어기제에서 승화, 합리화, 부인, 퇴행, 전치, 치환, 동일시, 이상화, 정능감, 격리 등이 있다. 정신분석 상담에서 16번 심리적 성적 발달 단계는 1. 구강기, 2. 항문기, 3. 남근기, 잠복기, 5번 생식기가 있다. 17번 정신분석 3단 과정은 시작 단계에 치료 동면 관계가 있고 전이 단계, 훈습 단계, 종결의 단계가 있다. 4장 행동주의 상담 18번 차별 강화. 1번 대체 행동 차별 강화. 학생이 문제 행동을 할 때 강화하지 않고 문제 행동을 대신할 수 있는 바람직한 행동을 할 때 강화하는 것. 2번 저비율 행동 차별 강화 DRL. 표적 행동으로 설정된 행동 자체가 문제라기보다는 그 행동의 발생 빈도가 지나치게 높아서 문제가 되는 경우에 그 행동의 빈도가 수용될 만큼의 기준치로 감소되었을 때 강화하는 것. 3번 다른 행동 차별 강화 DRO. 일정 시간 간격 동안 표적 행동이 발생하지 않으면 그 시간 간격 동안에 어떤 행동이 발생하든지 상관없이 강화하는 것. 4번
상반행동 차별 강화, DRI. 문제 행동의 상반 행동에 대해 강화하는 것. 행동주의 상담에서 18번 차별 강화는 대체 행동 차별 강화, 저비율 행동 차별 강화, 다른 행동 차별 강화, 상반 행동 차별 강화가 있다. 행동주의 상담 이론에서 19번 행동 계약은 행동 목표를 달성했을 때 주어지는 강화에 대해 내담자와 상담자가 동의한 내용을 문서로 작성한 것으로 강화 조건과 강화 내용을 문서화한 것. 행동 계약에 포함되어야 할 기본 요소는 행동의 표적 행동, 학생의 표적 행동, 표적 행동의 조건과 준거, 강화 내용과 방법, 계약 기간, 계약자와 피계약자의 서명란. 행동주의 상담에서 20번 체계적 둔감법, 둔감화. 이완된 상태에서 불안을 유발하는 사상이나 장면을 상상하도록 함으로써 그러한 장면에 대한 불안 반응을 둔감화시키는 것. 체계적 둔감법 진행 과정은 이완훈련, 불안 위계 목록 작성, 이완된 상태에서 가장 낮은 단계의 상황을 떠올림, 가장 높은 수준의 자극에 이르기까지 단계별로 진행, 가장 불안이 높은 장면에서도 이완 상태 유지하면서 종료. 행동주의 상담의 21번 자기 표현 훈련은 과도한 불안 없이 적절하게 자신의 생각과 감정을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는 능력을 증진시키는 것. 자기 표현 훈련의 의사소통 3가지 유형은 수동적, 공격적, 자기주장적이 있다. 행동주의 상담 22번 최근 인지행동 치료는 첫째, 마음챙김 기반 스트레스 감소법 MBSR 기억, 스트레스에 대처하고 신체적, 정신적 건강을 증진하려는 목적을 가진 일반인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접근 방법. 니은, 몸 관찰, 바디 스캔, 명상이 포함, 마음 챙김의 태도는 서 있기, 걷기, 먹기 등. 디귿, 카바친의 마음 챙김 기반의 스트레스 감소 프로그램. 행동주의 상담에서 최근 인지행동 치료의 2번째는 수용 전념 치료인 ACT. 이것은 헤이즈와 그의 동료들에 의해 개발된 제3세대의 인지행동 치료로 기억, 나를 힘들게 하는 그 문제를 그 자체로 수용하고 인정하며 그 문제를 그대로 두고 다른 더 가치 있는 것을 찾아 그 일에 전념하는 것에 초점을 둔다. 수용 전념 치료 ACT의 목표는 심리적 유연성을 기르는 것. 수용 전념 치료 ACT의 디귿, 수용, 인지적 탈융합, 맥락적 자기, 현재에 머무르기, 가치 있는 방향 정의하기, 전념적 행동 등 6가지 상담 과정을 통해 이루어진다. 제5장 인간 중심 상담 23번 긍정적 존중의 1욕구. 인간은 누구나 중요한 사람으로부터 따뜻함, 존중, 사랑과 수용 등 인정받고 싶은 기본적인 욕구를 가지고 태어나는데 이러한 자기에 관한 긍정적인 생각을 하려는 욕구를 의미한다. 인간중심 상담의 24번 가치 조건화는 특정 경험이 유기체로서의 자신을 고양하는지를 여부와 관계없이 중요한 타인에 부여하는 가치에 의해 그 경험을 긍정적 또는 부정적으로 평가하는 것. 이것이 가치의 조건화. 인간중심 상담의 25번 자기와 경험의 불일치. 중요한 타인의 긍정적 존중을 통해 자존감과 가치관을 높이려는 과정에서 아이는 실현 경향성에 의한 자신의 유기체적 욕구와 가치 조건을 통해
긍정적 존중을 얻으려는 욕구 사이에서 갈등을 겪어대는 불일치, 즉 자기와 경험의 불일치가 발생한다. 이러한 불일치가 많을수록 지금 여기에서 부정되는 경험들이 많아지게 되어 이 과정이 되풀이될수록 잠재력을 실현할 수 없고 심리적 문제와 부적응이 커지게 된다. 이것이 25번의 자기 경험의 불일치. 인간중심 상담의 26번 상담자의 태도는 공감적 이해, 내담자의 내면 세계에서 진행되는 심층적인 경험 내용을 상담자가 정확하게 이해하고 소통하는 것. 이것이 공감적 이해고, 상담자의 태도 중에 무조건적 긍정적 존중은 내담자를 아무런 조건 없이 아무런 가치 조건도 부여하지 않고 하나의 인격 그 자체로 존중하고 수용하는 태도를 말한다. 상담자 태도의 진실성 또는 일치성은 내담자와의 관계에서 상담자가 경험하는 자신의 감정이나 태도를 그대로 솔직하게 표현하는 것이다. 6장 인지행동 정서 행동 상담은 27번 A, B, C, D, E, F 모형 A. 선행사건 내담자에게 부정적 감정을 유발한 촉발 사건 B. 신념 체계 어떤 사건이나 행위 등과 같은 환경적 자극에 대해서 각 개인이 가지게 되는 태도 또는 그의 신념이나 신념체계나 사고방식. C. 결과 비합리적 신념의 결과로 나타난 부적절한 감정과 행동. D. 논박 신념의 타당성을 다양한 관점에서 평가하는 대화 과정. 2. 효과 논박의 결과로 새로운 인지체계를 가져오는 결과, 즉 효과적인 철학. F. 감정 내담자가 합리적 신념을 발견하고 삶에 대한 효과적인 철학을 갖게 됨에 따른 새로운 감정. 이것이 ABCD 모형. 선행사건, 신념체계, 결과, 논박, 효과, 감정. 인지정서행동 상담의 28번 REBT 상담 과정. 첫째, 내담자가 경험하는 부적절한 정서적, 행동적 결과를 탐색한다. C. 둘째, 상담 목표를 설정한다. 셋째, 내담자의 정서적, 행동적 결과와 관계된 반응을 일으키는 선행사건을 탐색한다. A. 넷째, 내담자에게 정서적, 행동적 문제가 선행사건에 의한 것이 아니고 신념, 사고에 기인한 것을 분명히 교육해야 한다. 다섯째, 정서적, 행동적 결과를 일으킨 근본적인 원인인 비합리적 사고를 탐색하고 B. 과정적 목표를 설정한다. 여섯째, 탐색된 내담자의 비합리적 사고를 합리적 사고로 바꾸기 위해 현실성, 논리성, 실용성에 근거하여 논박의 과정을 거친다. D. 일곱 번째, 생각이 바뀜에 따라 나타나는 정서적, 행동적 효과를 알게 한다. 2. 여덟째, 내담자의 적극적 참여를 통한 상담의 목표를 달성한다. 숙제의 활용. 아홉 번째, 종결한다. 인지정서행동상담의 29번 논박. 내담자가 가지고 있는 비합리적인 사고에 논박을 가해 선행사건에 관한 내담자의 사고방식을 바꿈으로써 내담자의 정서적, 행동적 결과의 변화를 시키는 것. 내담자의 정서적 행동 결과를 변화시키는 것. 29번 논박을 위한 질문은 기억, 논리적 논박, 논리적 일치성. 니은, 경험적 현실적 논박, 경험적 현실성. 디귿, 실용적 논박, 기능적 논박, 실용적 가치. 리을, 철학적 논박, 삶의 만족이라는 주제를 다룸. 인지정서 행동상담의 30번 합리적, 정서적, 심상법, REL. 인지적 논박이 행해진 후 내담자의 정서 변화를 확인하여
적절하고 합리적인 인지 연습을 통해 역기능적 정서의 변화를 돕는 기법. 즉, 부적절한 정서를 적절한 정서로 대처하는 자신의 모습을 상상하게 하는 기법. 합리적 정서 심상법 두 번째는 부정적인 합리적 정서적 심상법, 긍정적인 합리적 정서적 심상법이 있다. 7장 백의 인지치료 31번 다동적 사고. 자동적 사고는 부정적인 사건이나 스트레스 환경에 직면했을 때 떠오르는 과정되고 비현실적인 왜곡된 사고이다. 자동적 사고는 심리적 장애를 가진 사람의 자동적 사고, 흔히 왜곡되어 있거나 극단적이거나 부정확하다. 백의 인지치료 32번 인지적 오류는 임의적 추론, 충분하고 적절한 증거가 없는데도 최종적으로 결론을 성급하게 내리려는 오류이다. 백의 인지치료의 인지적 오류 두 번째, 선택적 추상화는 상황이나 사건에 주된 내용은 무시하고 특정한 일부 정보에만 주의를 기울여 전체의 의미를 해석하는 오류. 이게 선택적 추상화. 인지적 오류의 세 번째, 개인화는 자신과 관련시킬 근거가 없는 외부의 사건을 마치 자신과 연관된 것처럼 여기는 현상. 이것이 개인화. 인지적 오류의 네 번째, 과잉 일반화는 한두 번의 사건에 근거하여 일반적으로 결론을 내리고 그 결론을 무관한 상황에서 적용하는 오류를 범하는 것. 이것이 과잉 일반화. 백의 인지치료의 인지적 오류 다섯 번째는 확대 축소. 사건의 중요성이나 의미를 지나치게 과장하거나 축소하는 오류. 이것이 확대 축소. 백의 인지치료의 인지적 오류 여섯 번째는 절대적 사고, 이분법적 사고. 사건의 의미를 이분법적인 범주의 둘 중 하나로 해석하는 오류. 이것이 절대적 사고나 이분법적 사고. 자, 8장 게슈탈트 상담 33번 미해결 과제. 개체가 게슈탈트를 형성하지 못했거나 형성된 게슈탈트가 적절히 해소되지 못하여 배경으로 물러나지 못한 상태. 이것이 미해결 과제. 게슈탈트 상담 34번 접촉 경계 혼란은 첫 번째, 투사. 자신의 생각이나 욕구, 감정 등을 타인의 것으로 지각하는 것. 이것이 투사. 게슈탈트 상담의 접촉 경계 혼란 두 번째, 반전. 타인이나 환경과 같은 외부에 대해서 하고 싶은 행동이 여의치 않을 때 가장된 형태로 자기에게로 향하게 하는 것, 혹은 타인이 자기에게 해주기를 바라는 행동을 스스로 자기 자신한테 하는 것. 이것이 반전. 게슈탈트 상담 접촉 경계 혼란의 세 번째, 편향은 감당하기 힘든 내적 갈등이나 외부 환경적 자극에 노출시킬 때 자신의 감각을 둔화시킴으로써 자신 및 환경과의 접촉을 약화시키는 것. 이것이 편향. 게슈탈트 상담의 접촉 경계 혼란의 네 번째, 내사는 타인의 신념, 행동 양식, 감정, 평가와 기준을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과 융합함이 없이 무비판적으로 수용하는 것. 이것을 내사라고 한다. 게슈탈트 상담의 접촉 경계 혼란의 다섯 번째, 융합은 밀접한 관계에 있는 두 사람이 서로 간에 차이점이 없다고 느끼도록 합의함으로써 발생하는 것. 이것이 융합. 게슈탈트 상담의 접촉 경계 혼란의 여섯 번째, 자의식은 개체가 자신에 대해 지나치게 의식하고 관찰하는 현상. 이것이 자의식. 게슈탈트 상담 35번 상담 기법. 첫 번째, 빈 의자 기법. 내담자가 감정적 관계를 갖고 있는 대상이 빈 의자에서 앉아있다고 상상하게 하고 내담자로 하여금 그 인물과 대화를 나누도록 시키고 그 상황에서 체험되는 감정을 자각하게 도와주는 것. 이것이 빈 의자 기법. 게슈탈트 상담의 상담 기법 두 번째는
언어 자각. 내담자가 자신의 감정과 동기에 대한 책임을 지는 형식으로 바꿔 말하도록 하는 것. 이것이 언어 자각. 게슐타트 상담의 상담 기법 세 번째, 대화하기. 상전 하인 기법. 내담자의 인격에서 분열된 부분을 찾아서 그것들 간에 서로 대화를 시킴으로써 분열된 자기 부분을 통합할 수 있도록 하는 것. 이것이 대화하기 상전 하인 기법. 9장 현실치료 36번 심리적 욕구. 현실치료의 심리적 욕구는 소속의 욕구, 가정, 또래, 학교에 소속되어 서로 관심, 사랑을 나누고 협력하고자 하는 욕구. 현실치료 36번 심리적 욕구의 두 번째, 즐거움의 욕구. 새로운 것을 배우고 놀이를 통해 즐기고자 하는 욕구. 현실치료 36번 심리적 욕구 중에 세 번째, 힘의 욕구. 중요한 무엇인가를 성취하고자 타인과 경쟁하려는 욕구. 이것이 힘의 욕구. 현실치료 심리적 욕구 네 번째, 자유의 욕구는 마음대로 이동하고 선택하려는 욕구이다. 현실치료 36번 심리적 욕구, 소속의 욕구, 즐거움의 욕구, 힘의 욕구, 자유의 욕구. 현실치료 37번 WDP. 여기서 W는 내담자의 바람이나 욕구, 지각을 탐색한다. 여기서 상담자의 W의 상담자의 역할은 내담자의 바람을 명료하게 하고 자신의 진정한 바람이 무엇인지를 파악하며 내담자 주위 사람들과 내담자가 원하는 것이 일치 정도를 파악함으로써 내담자의 바람이 내포되어 있는 근본적인 욕구가 무엇인지를 명료화시킨다. 현실치료 WDP에서 D는 doing, 내담자의 바람이나 욕구 충족을 위해 어떤 행동을 했는지, 내담자 스스로 자신의 전체 행동과 행동 방향을 탐색하는 것. 여기서 D의 상담자의 역할은 내담자가 그의 현재 행동에 초점을 두도록 시도한다. 현실치료 WDP에서 E는 내담자로 하여금 자신의 행동을 스스로 평가하도록 하는 것. 이 평가할 때 상담자의 역할은 내담자가 자신의 행동 결과에 직면하도록 하게 하고 그로 하여금 행동의 질을 판단하도록 한다. 현실치료 WDP의 P는 내담자의 욕구와 바람 충족이 비생산적 행동으로 평가 행동은 배제시키는 한편 생산적 행동으로 평가된 행동으로의 변화를 위해 계획을 수립한다. 계획하는 거. 이 P의 상담자의 역할은 상담자는 내담자가 스스로 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돕고 행동 계획이 실패했을 때 절대 변명을 받아들여지지 않다는 점을 재확인시킨다. 현실치료 WDP에서 WDEP, W는 want, 바람, D는 doing, 행동, E는 평가, P는 계획. 현실치료 38번 선택이론과 전행동. 1. 우리가 하는 모든 행동은 활동하기, 생각하기, 느끼기, 신체 반응하기, 생리적 반응으로 구성된 전행동이 있다. 현실치료 선택이론과 전행동에서 두 번째, 모든 전행동은 선택되지만 우리는 단지 활동하기와 생각하기를 직접적으로 통제할 수 있다. 현실치료 38번 선택이론과 전행동 세 번째, 활동하기와 생각하기를 변화시키면 느끼기와 신체 반응하기는 따라오게 되어 전행동의 변화가 쉽다. 제10장 교류 분석 39번 교류 유형. 교류 유형에는 상보교류, 교차교류, 이면교류가 있는데 첫째 상보교류는 두 개의 자아 상태가 상호 관여하고 있는 교류로 상대방에게 기대한 대로
응답이 오는 대화 관계이다. 이것이 상보교류. 교류 분석 상담의 교류 유형 중에 두 번째 교차 교류는 상대 방향에서 기대하는 반응과는 다른 자아 상태의 반응이 활성화되어 되돌아오는 경우. 이것을 교차 교류라고 한다. 교류 분석 상담의 교류 유형 중 세 번째 이면 교류는 사회적 수준의 메시지와 심리적 수준의 메시지 등 두 가지 메시지가 동시에 전달되는 경우를 이면 교류라고 한다. 교류 분석 상담의 교류 유형은 상보 교류, 교차 교류, 이면 교류. 교류 분석 상담의 40번 교류 분석 상담 과정은 계약, 구조 분석, 교류 분석, 라켓과 게임 분석, 각본 분석, 재결정, 개구교라, 각재. 교류 분석 상담 41번째 라켓과 게임의 분석은 1. 게임, 의사교류에 관여하는 두 사람의 모두 또는 적어도 한 사람에게 불쾌한 감정을 유발하는 의사교류의 형태. 이것이 게임이라고 하고, 교류 분석 상담의 라켓과 게임 분석의 두 번째 라켓 감정은 게임을 통해 경험하게 되는 불쾌한 감정을 라켓 감정이라고 한다. 교류 분석 상담의 라켓과 게임 분석 세 번째는 상담자는 내담자가 자신의 라켓 감정과 게임을 깨닫고 변화시킬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 교류 분석 상담의 42번 각본 분석 1. 내담자로 하여금 A. 자아 상태에서 자신의 각본 신념을 깨닫고 지금 여기에서 적절하고 효율적인 신념으로 변화시키는 것. 교류 분석 상담의 각본 분석의 두 번째는 내담자에게 각본의 의미와 종류에 대해 이해시키고 내담자가 가지고 있는 각본을 찾아보고 특히 내담자의 문제 행동과 관련된 각본을 확인시키고 이런 각본이 어떻게 형성되었나를 분석해본다. 이것이 교류 분석 상담의 각본 분석. 제11장 의미치료 43번 의미치료 가치 세 가지 가치. 의미치료 세 가지 가치는 창조적 가치, 경험적 가치, 태도적 가치로 나뉘는데 이 중 세 가지 가치 중에 창조적 가치는 창조적이고 생산적인 활동에서 인식되는 것이고 두 번째 세 가지 가치 중 경험적 가치는 타인이 창조해 놓은 것을 경험함으로써 가치를 느끼는 것. 의미치료의 세 가지 가치 중 세 번째 태도적 가치는 사람들이 더 이상 변화시킬 수 없는 운명에 대해 취하는 자세. 이것이 태도적 가치. 의미치료의 세 가지 가치는 창조적, 경험적, 태도적. 상겸태. 의미치료 44번째 상담 기법은 역설적 의도, 태도 변형, 반성 제거, 호소 기법이 있는데 의미치료의 상담 기법에서 역설적 의도는 내담자가 가지고 있는 예기 불안, 예상 불안을 직면함으로써 강박증이나 공포증과 같은 신경직적 행동을 치료하는 기술. 이것이 역설적 의도. 의미치료 상담 기법의 두 번째 태도 변형은 내담자로 하여금 자신에게 있는 실존적 현실에 있어서 이러한 부정적인 태도를 변경하도록 돕는 것. 이것이 태도 변형. 의미치료의 상담 기법의 세 번째 반성 제거는 내담자의 과도한 주의를 내담자 자신의 밖으로 돌려 문제를 무시하도록 하게 함으로써 긍정적이고 생산적인 사고를 전환할 수 있도록 돕는 것. 이것이 반성 제거. 의미치료 상담 기법 중 네 번째 호소 기법은 상담자가 내담자에게 확고한 의지와 책임감으로 맹세하도록 하는 것. 예를 들면 의지의 암시 훈련, 의지의 자율 훈련이 있다. 이것이 호소 기법. 의미치료의 상담 기법, 역설적 의도, 태도 변형, 반성 제거, 호소 기법, 역태 반호.